다이어트. 최근에 맘카페에서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난 다이어트 약이 있었다. 매일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밥 생각도 나지 않고 적당히 포만감도 일으키는 이 약은 전국의 맘카페에서 서로 구해달라고 난리가 나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37세인 경숙은 최근에 빠지지 않는 뱃살을 보며 짜증이 확 일었다. 살이 자꾸 쪄서 가뜩이나 짜증이 나는데 중학생이 된 딸이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방문만 걸어 잠그고 통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경숙의 신경을 건드렸다. 최근에 코로나로 다니던 스포츠센터도 문을 닫아서 그나마 하던 필라테스도 중단한 상태였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딸은 학교에 간 후 경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다시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고 살도 빼서 멋진 몸매로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아보고 싶었다. 핸드폰의 앱들을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맘카페 회원인 진이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진이 엄마는 최근에 그렇게 구하기 힘든 그 다이어트 약을 2명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3개월분이 150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 선뜻 사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50만 원이 어디 그렇게 큰 돈인가? 고급 속옷은 한 벌에도 몇백만 원을 하는데 3개월에 15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경숙은 진이 엄마에게 자신도 그 약을 사겠다고 했다. 그리고 적금을 부어둔 통장을 떼고 그 돈으로 진이 엄마에게 계좌이체를 했다. 며칠 후 집으로 진이 엄마가 찾아왔다. 핑크색 상자에 3개월분의 다이어트 약이 이쁘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빠지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약을 먹기 전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읽어보니 이 건강보조식품은 여성의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 페이지 가득 작은 글씨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경고에는 약을 복용 후 정신이 어지럽거나 신경질이 평소보다 증가하면 약의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경숙은 그날부터 그 신기한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 약을 먹은 후 경숙은 약간 졸음이 오는 듯한 멍한 느낌을 받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경숙은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경숙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천천히 방에서 걸어나가서 거실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고 있던 침대로 돌아와 잠자는 자신의 모습을 꿈으로 꾸게 되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꿈이라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도 꿈의 기억이 생생했다. 마치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출근하고 딸은 학교를 가고 나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경숙은 진이 엄마에게 약을 먹고 기분이 좀 붕 뜨는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진이 엄마, 어제 약 먹고 나서 너무 졸려서 잠을 일찍 잤는데 글쎄 꿈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을 걸어다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는 잠이 드는 생생한 꿈을 꿨지 뭐야. 그런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 그런데 자기는 좀 어때? 그래? 자기는 조금 피곤했었나 보다. 난 약 먹어도 별로 졸리지 않았는데 꿈도 안 꾸고 그냥 잘 잤고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겠지? 내가 요즘 딸내미가 사춘기라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 썼더니 많이 피곤했나 봐. 그나저나 내일 차 한잔해. 어때? 경숙은 진이 엄마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다음날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도 혼자 있는 시간에 경숙은 다이어트 약을 한 알 먹었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는데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이 쏙 나간 사람처럼 깜빡 졸았다. TV 소리에 놀라서 정신을 바짝 차린 경숙은 약이 세서 그런가 하고는 다시 TV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왠지 불안한 나른함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에도 경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옆에 자고 있던 남편도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경숙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는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칼날에 비친 본인의 얼굴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풀려서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칼날에 비친 모습을 멍하니 한참 동안 바라보던 경숙은 다시 칼을 칼집에 넣은 후 조용히 걸어서 침대에 들어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경숙은 두 번째 꿈도 생생히 기억이 났다. 왜 부엌에서 칼을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 그녀는 분명 칼을 바라보았고 그 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섬뜩하리만큼 의식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도 똑같은 아침의 일상이 펼쳐졌다. 경숙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남편과 딸이 밖으로 나간 후 커피를 한잔 하면서 쉬고 있었다. 오늘은 진이 엄마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걸 깨닫고 경숙은 씻고 외출 준비를 했다.
동네 커피숍에서 진이 엄마를 만나서 둘은 시끄럽게 수다를 떨면서 약 먹고 살이 빠졌다는 등의 이야기로 서로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도 신나게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잊고 있었던 그 약을 찾아서 먹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신 후에 약을 먹어서 그런지 그날은 평소처럼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TV를 보다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퇴근하고 온 남편과 딸과 경숙은 함께 저녁을 먹고 셋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았다. 최근에 전 세계로 방영하는 드라마로 인기가 높은 드라마여서 딸도 좋아하는 드라마였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다들 잠을 자러 각자 침실로 들어갔다. 그날 남편은 낮에 업무가 힘들었는지 눕자마자 코를 골고 잠에 깊이 빠져들었다. 경숙도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 머리가 베개 밑으로 침잠하듯이 그렇게 점점 잠에 빠져들었다. 경숙은 이번에 꿈에서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서 일어난 후 천천히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어제처럼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번뜩이는 칼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천천히 딸의 방문으로 옮겼다. 한 손에 칼을 들고 경숙은 천천히 딸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방문을 조용히 열고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표정 없는 얼굴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경숙은 손에 든 칼을 번쩍 들어 두 손으로 잡은 후 딸의 가슴에 단번에 칼을 깊이 박아버렸다. 신음도 내지 못하고 딸은 숨을 거두었다. 딸의 가슴에 칼을 꽂은 채 그녀는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침대 위에 도로 누웠다.